자, 이 대한대출 플랫폼 1금융권, 2금융권, 뭐 지금 그 다음에 핀테크 업체도 이런 부분들 모바일 웹으로 비교해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대한대출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 금리가 여기 있어, 은행에 있어, 그죠? 은행에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거 난 좀 더 낮은 곳을 찾아봐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또 다른 곳 찾아가요. 찾아가서 금리 보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번거로움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그렇다 보니까 은행을 제외한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핀테크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없어. 물론 뭐 저축에 있는데 금리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금리 좀 높아도 금융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금융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은행 그래도 제일 안전하니까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대한대출 플랫폼이 나오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다수 은행 대출 금리를 비교를 이게 원래 핀테크 업체들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몰랐죠. 지금 하니까 이틀 동안 지금 3천 건이 넘는 건이 대한대출이 일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은행에서 이제 은행 비중들이 서서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리 비교 및 대한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대출 신청이 전달되고 자, 신규 대출은행에서는 대한대출 신청이 전달되면 바로 대출 실행 및 대출금 전송이 되고 기존 대출은행에서는 대출금 및 전송 해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쪽 은행 갔다 저쪽 은행 갔다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또한 법무사 비용까지 없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지금 이 대한대출 서비스 이런 대한대출 서비스는 기존의 은행의 독과점을 점점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플랫폼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방법, 그다음 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진 이런 두 가지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일단 이 대한대출 비교 플랫폼을 보시면 2024년 5월 3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금융회사 53곳이 지금 참여했고 향후 더 늘려갈 예정이 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가 이번에 2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핀테크 업체가 왜 참여도 높은지 좀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 담보 없는 이 신용대출만 한다. 이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 지금 정부가 이 대한대출 비교표를 보고 연말에 이제 토지라든지 부동산까지 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은행들의 가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2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 넘어갈 일은 거의 잘 없지 싶어요. 2금융권에서 1금융 넘어가지. 근데 핀테크 업체는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닫혀있던 정보에서 정보가 많이 넓어지고 비교를 하게 된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웹을 사용하거나 지금까지 은행에서 받던 게 편하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VVP라든지 VIP 이런 쪽에 더 가깝고요. 일반 개인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뭐 대한대출 첫날 474억을 이동했고 금리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는데 지금 3,000건 넘고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나타났다. 지금 점점점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또 넓어진다. 은행들이 점점점 비중이 작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금융당국 할 때 이 핀테크 업체 뭐 보시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다음 토스, 핀다, 뱅크스 5개 업체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 농협원의 뭐 신한은행 이런 데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십니다. 근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나마 기업들이 있으니 알겠지만 핀다라든지 이런 업체들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핀테크 진짜 넘버 1이 핀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간다. 이 핀테크는 어떻게 보면 은행은 종합 업무를 본다면 지금의 핀테크는 그 은행이 하나씩 따오는 거예요. 하나씩 따와서 특화를 시켜서 장점을 부각시킨 게 핀테크인데 이 핀테크가 점점점 은행처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이 금융사의 대출 신규구에 연계해주는 수수료를 받는 대출 비교 추천 사업만 했다. 이것만 아셨다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보다 훨씬 싸게 그 다음에 비용을 적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해도 꽤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웨캐시 같은 데도 돈 꽤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되는 거예요. 대안 고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갈아타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한다. 자, 연간 대안대출 시장의 규모가 11조 원 하면 기존의 비교 추천 사업에도 플러스 대출 갈아타기 시장까지 합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은행들이 비중이 점점점 낮아지고 이 핀테크 업체들은 신뢰도 명성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개인들의 선택의 폭이 점점점 넓어진다. 특히 이 은행만 이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MZ세대를 비롯해서 서서히 깨고 있는데 그 선봉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카카오페이가 아닌가 보는데 이번 서비스에도 이 대안대출 서비스에도 보면 24개 금융사의 제휴를 확정했다. 50개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24개 금융사 확정 유일한 곳이 카카오페이라는 핀테크 업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대안대출 서비스 할 때 보면 마이데이터라고 이걸 꼭 가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한 지가 작년 12월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때 정말 은행들, 증권회사, 핀테크 업체가 다 각축을 벌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은행이 당연히 이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이데이터 시작하고 한 달 뒤에 보니까 지금 은행보다 어딥니까? 카드회사, 금융투자보다 1위가 바로 이 핀테크 IT 12사가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제도가 점점점 나올 수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마이데이터부터 그 다음에 대안대출 지금 개인 신용이지만 이 부분이 담보대출, 부동산 대출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점점점 지금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들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고 개인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마이데이터는 아시다시피 하나의 웹에 머물러서 데이터를 보고 소비 패턴 분석,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기업들, 쿠폰 같은 이런 기업들, 마이데이터 기업들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발전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 세대랑 또 이 젊은 영세대랑 차이점은 확실히 그 인터넷과 비인터넷 기반 이런 부분 차이가 있거든요. 영업점 없이 오로지 디지털 기반으로 성장하는 업체들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지금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기존에 은행만 했던 이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애플카드가 애플이 미국 사용자 독점 출시한 카드 다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서 엄청나게 페이를 잠식하고 있는 이 애플카드가 캐시백까지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한번 보시면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애플카드 소지자를 위한 고수익 저축 계좌를 출시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애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파는 회사에서 지금 핀테크가 결합을 하고 지금 애플이 은행을 차려내고 핀테크를 하면서 점점 더 파이를 키워나가고 지금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나 웨이캐시 같은 거 진짜 시가총액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페이팔 진짜 핀테크 가장 명성이 높은 물론 2019년도 자료긴 하지만 지금 무려 332조 원, 스퀘어 같은 경우는 124조 원. 자, 스트라이프는 상장도 하기 전에 벌써 107조 원이랍니다. 물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다르지만 이런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은 글로벌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글로벌이 나올 수 없다면 핀테크에서는 저는 충분히 글로벌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정말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은행이 경쟁력이 없지 시스템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프라든지 또 IT 또 인터넷 우리나라만큼 월등히 뛰어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핀테크의 강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 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 보면 이제 모인이라고 핀테크 기업 중에 뭐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근데 보시면 이제 은행의 해외 파트 부분만 좀 뽑아온 거죠.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점점 늘릴 건데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90% 이상 절약 가능하고 보통 1일 이내, 은행들은 최소한 3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열고 수수료도 뭐가 그렇게 많이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수수료는 10분의 1순밖에 안 되고 은행 처리 속도도 하루밖에 안 된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리플도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 AIM 같은 경우는 보신 대로 로보 어드바이즈 알고리즘 AI 기능을 넣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여러분들 더 좋아하면 이런 부분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죠? 와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펀딩, 이 부분은 이제 STO가 점점 발전이 되면 어느 경쟁 쪽에서 이길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들이 있고 개별적인 이런 핀테크들이 이제 점점 확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간편 결제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예전 같으면 현금이 어느 정도 항상 지갑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도 이렇게 지갑이 없고 간편 결제 핀테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면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 2019년부터 쭉 보시면 이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결제 규모도 보시면 불과 3년 만에 지금 거의 3배 수준으로 넘어섰다는 거. 그만큼 앞으로 거의 모든 이런 결제, 간편 결제 이런 쪽은 핀테크 쪽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 하나 둘씩 지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투자 규모 추이를 보면, 자, 우리나라 지금 한 14년에서 2021년까지 보면 35% 수준.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는 무려 105%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싱가포르 52%, 일본도 37%, 홍콩 같은 경우는 40%. 지금 우리나라 밑에는 호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핀테크가 아직까지는 우리 산업 투자 규모 추이가 작다. 근데 더 크게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핀테크 산업 지금 연령대가 점점점 기존 세대들은 인구가 더 활동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MZ 세대부터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 은행들이 지금 같은 독점적인 시스템에서 계속 안주하고 있다면 이제 은행들은 서서히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은행들이 이런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 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지만 금융권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행이 생존 전략에서는 이게 필수 코스다. 그래서 지금 핀테크가 은행들 제휴도 많고 투자도 지금 많이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은행의 규제에서는 아무나 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점을 봤을 때 은행은 당분간 유지가 되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선진국을 본다면 이 부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지금 상위 탑을 항상 잡아먹는 데 어디냐면 증권사가 잡아먹습니다. 은행들은 도태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은행은 이제부터 변해야지만 살고, 만약에 올 연말에 이 부동산하고 점점점 은행의 영역이 다른 금융사,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핀테크 업체 넘어갈수록 우리나라 은행이 도태되면 우리나라 금융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핀테크 업체를 키우면서 조화롭게 간다면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은행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대안대출 서비스 관련해서 은행들의 변화가 된 핀테크 쪽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지가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셨다면,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었던 내용, 방송을 할 때 보면 제가 항상 또 연습도 좀 하고 거의 한 2-3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보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방송 또 기존 방송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캡스 홍반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